주주들을 기만하는 회사들은 진짜 반성해야.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우용표 형님. 월급쟁이의 상식을 알았다면 재테크로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2011년에 우용표 형님이 2023년에도 잘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대리님을 넘어서 대표님이 되셨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책도 내주셔서 바로 읽어보았죠. 이번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쟁이 재테크입니다. 이 책을 완독하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여라.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진지 좀 드셔볼게요. 투자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정말 하산해도 될 정도입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참 어렵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뛰어넘어 봅시다. 미친 소리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한번 타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도착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기회라는 열차가 그리 오래 기다려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책은 크게 인플레이션의 정의, 자가점검, 마인드셋,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2022년도에서) (23년은) 참 힘들었죠.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이 왜 왔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현상: 19년 코로나 발생, 원인 20년 코로나 봉쇄 정책 및 경제 하락 우려로 긴축 정책 실시, 결과 21년 급격한 인플레이션, 재발 방지 22년부터 피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화폐 가치도 상승하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볼까요? 23년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다 피드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죠. 결국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자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투자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잔소리 매니아인 저로서는 동생 생각해서 쓴소리 해주는 형들이 좋더라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으면 우리도 그 다음 스텝을 알아봐야겠죠. 마인드 세팅하는 법입니다. 1.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아지지 않게 할 것. 2. 초식보다는 육식 마인드를 가지자. 2번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더 심한 편으로 나오는데요. 우 대표님은 일정 투자 후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하시는 반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 투자하고 투자에서 파생되는 수익으로 생활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결은 같습니다. 일정 금액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개인 성향과 상황 안에서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주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보는 용어였는데요. 뭘까요? 네, 코인, 주식, 부동산입니다. 코주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5,000 비트코인이 어느새 8,000을 넘었죠. S&P 500도 5,000선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부동산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2017년 대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만 보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현재는 동결 상태죠. 결국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코주부가 다시 가자 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끝없는 터널은 없잖아요. 다만 그 시기는 누구나 알 수 없고 예측만 할 뿐이죠. 멘탈 흔들리지 말고 버티면서 준비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예수금 좀 모아놓을걸, 코인 살걸, 부동산 저점일 때 이사할걸, 또 껄무새가 되지 말자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급을 점검해서 줄이라는 이야기는 스킵할게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4단계인데요. 1. 꿈에 투자하라.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그 꿈에 필요한 소비를 하면 현명한 소비이다. 2. 미래를 위한 소비. 현재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소비죠. 즐거운 소비라는 단어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부터 줄여봅시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커피값을 아껴서 주식을 사고 10년을 기다린다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 좋은 상품을 선택하라. 할인을 보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인지 곱씹고 오래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4.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재테크 관점 시간 72법칙을 설명합니다. 마음먹은 지 3일 안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1%가 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서재형님의 투자 법칙도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고 시간에 기대해서 투자하라는 것이죠. 나머지 마인드셋에서는 부캐를 키우라고도 하고 있어요. 책 읽기 영상을 시청해주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뒤에는 주식, 부동산, 보험,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에 대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에서는 마지막 장이 주식이었죠. 이번에는 실전편에 주식부터 설명하십니다. 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주식의 기본 용어부터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도망쳐야 할 주식, 인플레이션 수혜주 등등이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꽂힌 건 인플레이션 수혜주겠죠? 정유나 강달러로 인한 강세주들,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감축법 대상이 되는 2차 전지 회사 등을 알려주고 있어요. 종목 추천해주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도망쳐야 될 주식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급해 볼게요. 1.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는 회사, 신라땡, 땡카오페이 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2. 연예기획사. 저는 우리나라 향후 경제발전 축으로 K-팝을 높게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3. 분할하는 회사, 특히 물적 분할인데요. 잠시 물적 분할과 양적 분할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잘 되는 아이템을 떼어 새로운 회사를 만듦. 새로운 회사의 주주가 동일한 주주 지위를 가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물적 분할이 문제인데요. 물적 분할. 새로운 회사는 알짜만 남고 나가면 나는 껍데기만 가짐. 우리나라에 알만한 회사들은 많이 물적 분할을 했죠. 주주 친화 정책을 쓰진 않더라도 주주들을 기만하는 회사들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인데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21년도에 집을 매매했는데요. 네, 접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상승기 전이었던 2027년 이후 웬만한 곳은 50%에서 120%까지 올랐고 지금은 꽤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은 역시 부동산일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들고 결국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옵니다. 아파트 가격은 서서히 회복될 테니 버텨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도 용기 내서 말하겠습니다. 힘내서 극복해 봅시다, 여러분. 뒤에 서울 및 신도시에 대한 추세와 예상 시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네,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우용표 대리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저도 핏대를 세워서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힘냅시다, 여러분. 끝없는 터널은 없잖아요.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의 끈을 놓지 말자. 한 단어로는요, 고진감래.